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구합성입니다. 요즘 많이 지치죠? 안 그래요? 이제 좀, 우리 이제 뭐예요? 모의고사도 이제 보니까 뭐예요? 점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차 과목은 이제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드디어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지적 파트예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이론에서 배웠던 걸 이제 마음껏 써먹어야 돼요. 문제는 뭡니까?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론하고 나름대로 이제 요 문제하고 요 소통이 안 돼요. 나름대로 이제 요 이론하고 문제하고 소통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문제풀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풋라는 게 입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풋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가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구사가 안 되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형님, 누님들은 뭐예요? 이론과 문제가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소통시키는 게 이게 곧 문제풀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가 나름대로 이 정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정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공간정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정보다. 그래서 지적정보. 자,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대표적으로 이 관리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죠. 이 관리라는 거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저 부동산 공시법령은 관리적 측면에서 하는 거지 개발적 측면이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법에서 배우는 공법에서는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적 측면이 아니라 관리적 측면이라는 걸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적정보다. 그래서 우리 제1편 바로 지적이라는 의미를 찾고 들어가야 돼요. 자, 지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그러면 지적은 뭐예요? 토지죠. 그래서 토지다. 그래서 토지.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대표적으로 대상은 뭐냐? 바로 토지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면 토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 지적은 대표적으로 이 지적을 듣는 순간 사실관계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게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의 주된 공시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죠. 자, 사실관계다. 그러면 사실관계라는 것은 나름대로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거진 7, 80%가 바로 암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부수적으로 권리관계도 뭐예요? 공시하죠. 권리관계 조그맣게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대표적으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부수적으로 무슨 관계? 권리관계를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토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어디에다 공시하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공부라는 걸 공시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적 공부. 그럼 토지와 지적 공부 이렇게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인 등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바로 지적의 3요소다라는 의미를 가져오죠. 그러면 지적의 3요소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등록 단위가 붙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를 바로 필지라고 그런다. 필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등록 단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이렇게 이제 흐름을 좀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필지가 바로 주된 토지면 여기에서 종된 토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양입지라는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로서 주된 토지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정된 토지가 뭐가 됩니까? 양입지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지적의 3요소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고 그런다?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등록 단위. 그래서 여기 이제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필지. 한 필지 구성 요소는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소재 369번이 지번이 된다고 그랬죠. 대가 뭐예요? 지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계가 되죠. 경계. 자, 필지의 넓이를 뭐라고 그래요? 면적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좌표라고 그러죠. 그러면 소재와 지방과 지목과 그다음에 경계, 면적, 좌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일명 바로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상에는 대표적으로 소재와 지방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좌표. 그러면 토지의 표시, 표시는 뭡니까? 권리입니까? 사실입니까? 바로 사실이라는 의미를 잡아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의 등기. 우리 등기법에서는 토지의 표시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죠. 사실의 등기를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지부 등기 기록이 되게 되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즉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와 지방과 지목과 경계, 면적, 좌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일장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시험에 출제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번이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 면적. 여기는 대표적으로 꼭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주체라는 걸 우리가 따져놓고 가라고 그랬죠. 주체는 강력한 주체, 국가가 돼도 된다. 그러면 주체에서 국가에서 최고 상급 관청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제 잘 좋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이 되네요. 자, 객체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객체는 토지죠. 그래서 토지. 토지를 어디에다 공시한다? 대표적으로 지적공부에다 공시해주게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등록이라는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바로 국가다. 객체는 뭐예요? 바로 토지로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배웁니까? 이걸 바로 뭐예요? 목적이라는 거죠. 목적. 목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게 있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호, 소유권 보호가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된 목적이 되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뭐예요? 소유권 보호. 그래서 우리 문제집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페이지에 가면 제1장 지적 총설이라는 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지적의 3요소라는 걸 딱 우리가 마인드를 잡고 제1장을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지적의 3요소, 그러면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이런 의미를 잡고 하셔야 돼요. 자,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죠? 필지. 필지라는 것은 면적과 형태가 무관해요. 그래서 한 필지가 대표적으로 1부동산이 되겠죠. 자, 토지의 조사 등록입니다. 자, 토지 조사 등록 절차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모든 토지야.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줘요? 거기에 포인트 잡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정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래서 모든 토지 딱 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직권이라는 의미를 잡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직권으로 결정한다. 다만 심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직권 정리 절차가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일단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1번과 2번은 꼭 또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토지 표시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번이라는 게 있죠.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바로 뭐냐? 지번이다. 우리가 단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는 숫자 앞입니다. D가 아니에요. 우리 26회 때는 앞을 뒤로 얹었죠. 앞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자,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 그러면 이미 이론에서 이제 등신이라고 배웠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은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에 부번을 붙이며 예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한 게 대표적으로 최종 지번, 여러 필지, 멀리 떨어진 경우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자, 분할에 따른 형식. 원칙은 분할 전 지번,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이에요. 나머지 필지에는 번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번번이 아니라 부번이 됩니다. 부번이 포인트가 되고요.
A적으로 주거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수없이 한 거죠. 주거사무실 특지만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자, 합병에 따른 지방부여 방식으로 원칙 선순위, 그 다음에 본번 중 선순위. A적으로 주거사무실 있으면 뭐 할 때, 신청할 때 부여하여야 한다. 자, 지방과 관련돼서 최소한 그 마인드는 자꾸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 핵심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딱 해놔서 요거는 최소한 머릿속에 메어 스크린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은 몇 개? 28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라는 걸 떠나가름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권리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최초 몇 개? 18개. 현행 지목은 28개입니다. 자, 지목 설정 원칙. 지목은 누가 들어간다? 국가가. 그래서 지목 국정주의죠.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법률로 28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정주의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한 필제는 한 개의 지목, 일필 일목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정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따라간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러면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목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속성의 원칙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공장부지 조성사업, 사업이죠. 그러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공장부지죠. 그럼 사업 목적 추정의 원칙, 즉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 됩니다. 자, 지목의 표기. 우리가 지목의 표기 그러면 이미 강의되는 목도장이야. 지목은 끝자리가 이제 지적 공부 중 끝자리가 토하고 장으로 끝나는 것. 그러면 장으로 끝나는 게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이 되고요. 지적도 임야들은 약식 명칭, 원칙은 첫 글자. 그래서 두 문자, 첨문자가 되죠. A적으로 첫 문자, 장차천원, 그래서 장하면 공장용지, 차하면 주차장, 천하면 천원, 하천, 원하면 유원지. 그래서 장차천원 이렇게 개입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최초 지목은 몇 개? 18개라고 그랬습니다. 최초 지목은 18개. 18개에서 이제 19개, 그래서 21개. 대표적으로 24개가 연결되고 28개. 자, 이게 지목의 변천사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빼니까 4개, 요걸 빼니까 3개, 요거 빼니까 2개, 요거 빼니까 하나죠. 18개에서 1, 2, 3, 4를 대가니까 지목의 변천사가 되는 거고, 요 4개 최근에 늘어났던 지목이 뭐냐? 최근에 개정돼서 대표적으로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가 늘어났어요? 바로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주유소 용지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늘어난 것은 대표적으로 창고 용지가 늘어났다. 창고 용지. 그래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양어장, 자,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를 고르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문제집 9페이지에 가니까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 그래서 맨 위에 주유소 용지, 주차장, 창고 용지, 양어장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합병, 지목 변경, 지방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대표적으로 이치 정정이 돼요. 자, 경계 보건 정량, 지적 현황 정량,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자, 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면적은 면장이야. 그러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면적에 등록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5452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면적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단수 건수 처리에 대해서 꼭 정리해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경계와 관련돼서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누가 활성관리하느냐? 지적소관청이다. 대표적으로 소지, 지번,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경계점의 이치 선명도,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동의 지목, 요거 경계점 간의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이치. 이게 뭐예요? 자, 26회 때 기출 문제가 되겠죠. 자, 경계와 관련돼서 경계 결정 기준. 대표적으로 이제 경계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외웠을 거예요. 한번 연습 한번 하죠. 이게 뭐냐? 자, 높낮이가 없다. 중앙으로 경계를 결정한다. 높낮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단부로 이제 경계를 결정하죠. 자, 절토된 부분, 이렇게 절토된 부분이 있다. 그럼 상단부를 경계를 결정하게 되죠. 바다다 그러면 최대 만저위, 하나는 최대. 그러면 호수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최대 만수위가 되고,
제방은 대표적으로 바깥쪽 어깨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 이런 것들이죠. 경계 결정 기준. 그래서 꼭 한번 숙지해 두시고. 그러면 일단은 8페이지와 9페이지 일단 이렇게 윤곽을 잡아 놓으라고요. 그러고 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입니다. 자, 10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차례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자, 문제 1번이에요. 자, 문제 1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주 출제되고 요거는 별표 하나 넣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박스 문제네. 일단 박스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박스 문제에 대해서는 요게 박스 문제다. 그러면 일단 지문을 봐요. 지문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마다 대비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봅시다. 자, 1, 2, 3, 4, 5 그러니까 하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하나는 이제 나머지는 지적소관청이고 두 번째 칸도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지적소관청 행정자치부 장관도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로넣기 한번 해보죠. 모든 토지. 자, 중심키 잡아요. 문제의 포인트는 키워드를 잡아라. 키워드를 잡지 않으면 문제에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라. 그러면 자, 1번의 모든 키워드는 바로 모든 토지야. 그래서 이제 모든 토지를 잡았어요. 자, 모든 토지를 잡았으면 앞으로 잡아요. 그러면 모든 토지, 기초를 잡아주고 기본을 잡아준다. 그러면 짱이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네요. 여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나온 게 대표적으로 이제 3번, 4번, 5번을 우리가 지워야죠. 그러면 1, 2번에서 우리가 또 봐야죠. 자, 그러면 첫 칸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 필지별로 소재,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자표를 조사 정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방,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이 신청을 받아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 몇 번이 됩니까? 바로 1번이 아니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는 자, 문제 1번도 이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잡아둘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해둬야 돼요. 그러면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표시 결정이 돼요.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이 된다.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바로 지적소관청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항상 머릿속에 부팅을 할 거는 잡아요. 결정이라는 걸 잡아야 돼. 결정 그러면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그러면 토지 표시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용어 정리를 했죠. 바로 토지이동이란. 그럼 토지이동이란 뭐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하는 거냐? 원칙이 토지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고 누구한테? 지적소관청한테. 그럼 지적소관청이 그에 대해서 토지 표시를 결정해 줍니다. 만약에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 그러면 뭐다?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대표적으로 무슨 정리한다? 바로 직권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항상 직권이라는 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바로 사실이죠. 그래서 나중에 등기 촉탁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돼? 대표적으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포인트는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어떤 요령을 알았으면 이제 숙지해야죠.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누구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다면 그때는 지적소환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겠죠. 그래서 이게 토지의 등록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서 아주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문에 그러면 선생님 문제 1번이 계속적으로 출제됐습니까? 역시 출제가 됐어요. 작년 26회 때도 출제가 됐고 대표적으로 26회 때도 출제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뭐다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 1번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잘 해놓으셔야 되고. 자, 문제 2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이죠. 자, 문제 2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로 할 수 없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지적의 주체는 뭡니까? 바로 지적의 주체는 뭐예요? 지적. 그러면 지적은 뭐다? 토지야. 그렇죠? 토지.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존. 자, 지금 우리 땅에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성별이 바로 뭡니까? 지목이 되죠. 그래서 지목이 됩니다. 지목은 몇 개? 28개입니다. 28개.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성별은 몇 개? 바로 2개가 되죠. 남성, 여성. 우리 땅의 성별은 28개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뭐다? 지적이죠. 지적에 대해서는 뭐예요? 지적의 성별 바로 지목이 되고 지목은 바로 토지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로 볼 수 없는 것. 바로 일반 한강이죠. 한강 툭 치면 한강이나 한강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돼? 하천이 나와야죠. 하천은 등록 대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섭지가 되죠. 섭지 그러면 툭 치면 임야가 나와야 되겠죠. 자, 염전입니다. 염전은 자체로 있죠. 우리 지목에 대해서. 저수지는 뭡니까? 바로 유지가 돼. 그럼 바다는 공유수면이죠. 공유수면을 바로 대표적으로 바다라고 그래. 공유수면. 자, 공유수면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공유수면이다. 공유수면. 그러면 공유수면이 대표적으로 이제 바다가 된다. 바다가 이제 법상 공유수면. 그럼 바다를 메꿨다. 그래서 공유수면에 관한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이제 탄생하게.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공유수면 매립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되죠? 대표적인 간척지가 돼요. 이 간척지가 바로 새로 생겼다.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바다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바다는 등기도 안 돼요. 등록도 안 된다. 자,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얼핏 하면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우리 회원 여러분은 그건 알아야 돼요. 시험장 가면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쉬운 문제가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사실. 자,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한 게 어때요? 새우깡. 새우깡은 뭐가 가야 돼? 손이 팍팍 가야 돼. 손이 가네. 그러죠? 우리 문제도 쉬운 문제는 손이 팍팍 가야 되는데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문제야? 이런 의미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한강은 하천이구나. 섭지는 뭐다?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섭지 임야구나. 이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염전, 지목이 있구나. 저수지 유지구나. 바다는 뭐예요? 등록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뭡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뭡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등록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의미에서 필지와 양입지의 관계를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필지. 자, 문제 3번이 바로 필지입니다.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정칙과 변칙으로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자, 정칙으로 푼다. 변칙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변칙. 자, 변칙으로 한번 풀고 정식으로 해서 한번 푸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꼭 2번을 저희가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1, 2, 3, 4가 있네요. 1, 2, 3, 4가 있어. 그러면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자, 문제를 가려요. 자, 이렇게 가리고, 자, 문제도 가리고, 이것도 이제 가리고요. 자, 요 5번 지문도 가려요. 5번 지문도 가려서 좀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제가 문제 풀이는 항상 뭐라 그래요?
자, 이론은 요령할 필요는 안 돼. 이론은 요령은 안 돼. 이론은 우리가 공부는 왕도가 없어. 열심히 봐야 되지만 이론이 정립이 됐다면 우리의 문제 풀이는 요령을 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감춰놓고 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런 의미죠. 왜 선생님 가립니까?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가 아니라면, 여기 X고, 여기 X고, 여기 오면, 여기 정답은 여기 3번이 되겠죠. 3번이 돼요. 대표적으로 다음 중 옳은 것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이제 5X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돼요. 다음 중 틀린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풀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까지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죠. X죠. 그렇죠? 4번까지 읽으면 정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는 다음 중 뭐예요? 틀린 것. 이거는 다음 중 옳은 것. 다음 중 틀린 것. 다음 중 옳은 것.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이런 네 개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5번까지 가서는 안 돼요. 5번에서 4번에서 1번에서 4번에서 끝내줘야 돼. 사례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도 아니고 어떤 박스 문제가 아니라면 이거는 이 OX 문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면 3번에 접근해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자, 필지란. 자, 필지란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 간의 토지로서 소유자 용도가 동일하고 동일 키워드 잡았네요. 지번이 연속된 토지로서 하나의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 그러면 1번은 맞는 소리죠.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번 지문에서 우리가 잡을 거는 필지의 성립 요건이다.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지번의 연속성과 또는 동일성이겠죠. 소유자가 동일해야죠.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지목이 동일해야 되고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툭 치면 토지의 등록 단위. 그럼 여기에서 필지란 그러면 벌써 동일 연속이 가 있어야 되고 하나 부서적으로 이 소유자를 의미를 한번마다 눈여겨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라고 그래. 그러면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죠. 자, 2번은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가 토지에 있어서 1부동산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한 필지, 그래서 필지, 한 필지가 1부동산. 그러면 2번은 맞는 이야기네요. 자, 3번입니다. 필지는 일정 수준의 면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한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머릿속에 이렇게 상기해 봐야죠. 이것도 한 필지야. 그렇죠? 이것도 한 필지가 돼. 이것도 한 필지가 돼요. 이것도 한 필지가 돼. 그럼 필지라는 것은 면적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물이 26개 대민법에서 그러면 우리 청량 비용은 뭐냐? 그럼 필지로 청량 비용에 대해서는 청량 비용에 대해서는 필지로 하면 안 되겠죠. 면적에 비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민법의 상린 관계에서 청량 비용과 관련돼서 26개 때 출제됐고, 그러면 필지는 면적과 무관하다. 그러면 3번은 오네요. 자, 4번의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한 필지로 할 수 없지만 양입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그러면 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맞다면 요 5번은 X가 돼.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일부 요거에 대해서 시간을 벌었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요렇게 이제 변칙으로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변칙으로. 그러면 이제 변칙을 먹고 이제 답을 확인해서 맞으면 이제 정석으로 이렇게 한번 더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꼭 뭐예요? 하나는 변칙, 하나는 정식으로 해서 정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서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죠. 3번 필지와 양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번은 종된 토지가 되라도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입 가능하다. 종된 토지가 되라면 이때는 양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5번 지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라? 양입지의 성립 요건과 양입지의 제한 요건을 생각하라.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주된 토지의 편의, 그 다음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야 되겠죠. 자, 배보다 배꼽이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10%를 초과한 경우는 양입할 수 없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그러면 종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입 불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 5번 지문에 대해서, 그러면 5번 지문에 대해서는 양입지의 성립 요건과 양입지의 제한 요건을 정리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3번은 필지와 양입지를 워밍업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문제 3번은 이제 풀 때는 이제 항상 문제 따로 정석과 변칙으로 한번 풀어봐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 문제 3번은 필지와 양입지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은 문제를 풀 때는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자, 문제 1번은 박스 문제를 접근할 때 하면 연구하라는 거고, 자, 문제 2번은 단수 문제죠. 어떻게 접근해서 생각을 우리가 굳혀야 되는가. 그러면, 문제 3번은 뭡니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 그럼 문제 3번은 일단 정석으로 풀고 변칙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4번은 뭐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문장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장의 길이. 자, 문장의 길이. 자, 문장의 길이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이런 지문들이 있겠죠. 문제가 길다, 길장자 써서 장문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자, 12줄이 이상한다. 그러면 15줄, 15줄이 넘어버리고 12줄, 14줄, 15줄이 나면 우리 뭐예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장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중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단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단문. 문장 길이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장문, 중문, 단문이 있다. 그러면 장문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느냐? 바로 요 3번부터 읽어요. 3번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3, 4, 5, 1, 2 이렇게 읽으라고. 3, 4, 5, 1, 2, 1. 자, 중문에 대해서는 거꾸로 한번 읽는 것도 괜찮아요. 거꾸로. 그래서 5, 4, 3, 2, 1. 자, 그러면 단문은 이렇게 읽든지 뭐 이렇게 읽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장문과 중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장문과 중문과 단문의 의미를 잡아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면 문제 4번은 길장자가 돼서 장문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3번부터 읽어서 우리가 이제 3번 특히 요 3, 4번을 조심히 읽어야 돼. 장문은 주로 3번과 4번에 답할 확률이 7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3번에 대해서 우리 접근 한번 해봅시다. 자, 4번입니다. 4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지번의 문제죠. 그러면 4번은 이제 3번 가보죠. 자, 축적 변경 시행 지역에서 그러면 축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3번 지문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이 돼야 되겠죠. 3번을 보면 축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행축이라는 걸 배웠어요. 지행축이라는 걸 배우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지축이라는 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축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 지행축, 지지축, 지축 요 세 가지를 외우더라도 교통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요 축과 관련돼서 이제 교통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가 뭐예요? 네, 지번 변경. 행이 뭐예요?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이야. 그러면 지행축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지역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라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부여를 준용하는 것,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 지역이에요? 바로 지적학정청량지역이야. 그러면 지적학정청량지역, 지금 정도는 우리가 이제 숙지해줘야죠. 지적학정청량지역의 지번부여 방식. 그러면 지적학정청량지역의 지번부여 원칙. 종전 지번중 본번으로 보여야 한다. 본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된다. 그 정도는 나와야 돼, 문제풀이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본번이 제외되는 거. 그러면 본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된다. 그러면 A적인 측면으로서 본번이 적을 때는 뭘 활용하느냐? 바로 단지식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단지식.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 똑같이 이용하는 거.
지행축.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지지축은 뭐냐? 바로 결번과 관련된 거죠. 결번. 자,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용 X. 자, A적으로 결번은 사용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보다 결번입니다.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 결번 대장으로 기록되죠. 그러면 결번 대장이 기록돼서 연구 보존 장부야. 그러면 지번 변경, 지적 확정 정량, 축적 변경, 결번을 A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요 축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 26회 때 결번과 연관돼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그러면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지축이라는 겁니다. 자, 지축이죠. 지축이라는 것은 어디로 교통 연결하라고 그랬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연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 지축, 지적 확정 청량과 축적 변경. 그래서 지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행축, 지지축, 지축. 그럼 지행축은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하고 지지축 결번, 지축. 그러면 우리가 축이라는 걸 딱 생각하면서 축적 변경, 축이야. 자, 축적 변경 지형 정안에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에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틀렸죠? 인접 토지에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일단 3번은 틀렸어요. 3번 X가 되고. 자, 4번 질문입니다. 자, 신규 등록이 나오네. 키워드가 신규 등록이야. 그러면 신규 등록은 원칙,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A적으로 그러면 A냐 원칙이냐를 빨리 찾아줘야 돼. 그러면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대상 조지가 지번부의 최종 지번 중심키 찾았어요. 최종 지번입니다. 최종 지번. 그러면 최종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 오케이. 그래서 자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네요. 3번.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네. 자, 5번입니다. 5번은 행정구역 개편에서 행 동그라미 행.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행축이야. 지행축.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 청약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 그러면 지적확정 청약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거. 지행축. 그 다음에 결번 지지축. 그 다음에 지축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하는 것. 그러면 자 여기 5번도 맞네요. 그러면 여기에 X고 O고 O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 중 틀린 것일 거예요. 그러면 틀린 것. 정답은 바로 3번 문제가 되겠죠.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해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일 또 이제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자, 4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 및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적습니다.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앞 산자를 붙인다. 맞네요. 2번의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하며 이 경우 다시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자꾸 여기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갖지 마시고요. 원래 369의 1 이렇게 문제 풀 때는 의예요. 그러면 본번과 부번은 다시로 연결되지만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의. 그래서 2번 맞네요. 그러면 자, 4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행축, 지지축, 지축, 지행축, 지지축, 지축 이제 이론에서만 들었던 걸 이제 구체화해야 돼요. 맨날 지행축하고 지행축 어디에 써먹는 물건이고 지지축 어디에 써먹는 물건이고 지축 어디에 써먹는 물건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외웠던 걸 문제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포섭을 시켜 나가는 게 이게 바로 문제풀이의 핵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이제 지번에 관한, 자, 그러면 이거는 단문이죠. 뭐 중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봅시다. 5번, 지번 부여지의 지번은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엄면 틀렸죠. 엄면이 아니라 동리, 그렇죠. 동리. 이에 둔하는 준하. 그러면 지번 부여지에는 툭 치면 동리로 가 있어야죠. 엄면 X.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 대장 및 임야도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러면 5네요.
합병증 필지 2-5, 6-1, 11-2, 12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복식 지번과 우리가 복식 지번, 단식 지번이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1, 6-1, 11-1을 지워요. 그러면 5번으로 이제 합병이 되겠죠. 그러면 합병의 지번은 2-1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번번 중 선순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이 X다. 게임 끝. 그럼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지번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3번, 1번은 X, 2번은 O, 3번은 X. 그로 정한 것은 2번. 자, 4번은 기우식은 기우식 그러면 기우식 줄 서놔봐요. 그러면 기자 동그라미, 우자 동그라미. 기자가 뭐예요? 짝수, 짝수. 아니죠. 홀기. 우가 짜고야. 짝수, 홀수, 짝수, 홀수. 그러면 짝수, 홀수, 짝수, 홀수 하면 규칙이겠어요? 불규칙이겠어요? 바로 규칙이겠죠. 그러면 불규칙하고 기우식은 언밸런스죠. 그러면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럼 불규칙 그러면 사행식이 되죠. 사자가 무슨 자자? 뱀사. 뱀은 뱀이 꾸불꾸불 가죠. 그러니까 사행식은 불규칙. 농촌지역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기우식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사행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번 부여 방법은 남동에서 북서로. 우리나라는 기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어날 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일어나?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시작한다는 거죠.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시작하는 북서 기번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남동에서 북서로 이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요 5번 지문에서 한자의 의미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자, 문제 5번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북서 기본식. 자, 북서 기본식이라는 것은 기자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의역을 하게 되면. 자, 의역을 하게 되면. 직역을 하게 되면 일어날 기야. 그러면 북서 쪽에서 시작하여. 이거죠. 그런데 남동 쪽에서 시작하여. 그러면 이 지문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요거의 의미는 봐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동, 여기가 서, 여기가 남, 여기가 부야. 그러면 북서 기본식이란 북서 쪽에서 지번을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주로 한글 아라비아 영어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자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북동 기본식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북동 기본식이 아니라 북서 기본식이야. 북서 기본식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끝을 맺는 것. 이게 대표적인 북서 기본식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문제풀이 요령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은 이런 의미를 배워서 이제 변칙, 정칙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그런 의미에서 장문이냐 중문이냐 단문이냐를 확인 안 하고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이제 한번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한 번, 두 번은 꼭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틀린 문제가 있으면 세 번은 꼭 풀어봐야 돼요.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 있어요. 틀린 문제는 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문제도 틀린 문제는 또 틀린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번 쭉 풀어보고 틀린 문제는 체크해서 또 한번 계속적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장에 가면 또 틀린 문제가 나와요. 그게 바로 머피의 법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틀린 문제들은 아무리 쉬운 문제는 체크해놓고 대번 이상은 풀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문제풀이 요령들 어떻게 이제 뭐예요? 문제를 접목해 나갈 건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봤고요. 문제 6번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 우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